시계는 여럿이 모이면 오히려 조용해진다. 초침 소리가 서로 다른 박자로 겹치다 보면 어느 순간 가는 빗소리처럼 한 덩어리가 되기 때문이다. 19겨울부터 10년 남짓. 나는 그 빗소리 같은 방에서 시계 고치는 일을 배웠다. 충청도의 오래된 소도시, 시장 골목 끝에 있던 두 칸짜리 가게였다. 간판에는 시계술이라는 네 글자뿐이었고 사람들은 주인 할아버지를 그냥 기사님이라고 불렀다. 벽세면이 전부 시계였다. 팔려고 내놓은 물건은 몇 없고 대부분은 수리를 맡겼거나 맡긴 채로 찾아가지 않은 것들이었다. 아침에 문을 열면 기사님은 불을 켜기도 전에 벽시계들 태엽부터 감았다. 태엽 감는 소리는 생각보다 낮고 부드러워서 마른 나뭇가지가 천천히 휘는 소리를 닮아 있었다. 감는 순서는 늘 같아서 벽을 한 바퀴 도는데 20분이 걸렸다. 그동안 가게는 태엽 소리와 추 부딪는 소리로 천천히 깨어났다. 내가 처음 배운 일은 고치는 것이 아니라 닦는 일이었다. 부품 서랍은 40칸이 넘었고 칸마다 작은 톱니들이 모래알처럼 담겨 있었다. 기사님은 낡은 용에 기름을 묻혀서 태엽 열쇠부터 윤이 나게 닦게 했다. 나사 하나가 바닥에 떨어지면 우리는 불을 끄고 손전등을 눕혀서 그 작은 그림자를 찾았다. 라디오는 없었고 기사님은 일하는 동안 거의 말이 없었다. 대신 시계들이 쉬지 않고 무언가를 세고 있어서 방이 비어 있다는 생각은 들지 않았다. 나는 다만 아침에 그 일 하나가 이해되지 않았다. 주인 없는 시계까지 매일 감아봐야 기름값도 나오지 않을 텐데 싶었다. 한 번은 태엽 열쇠를 건네봤다가 물었다. 기사님은 확대경을 낀 채로 대답했다. 가는 시계를 멈추게 두면 못 쓴다. 왜냐고 다시 물었지만 그날 들은 말은 그것이 전부였다. 계산대 아래에는 오래된 장부가 한 권 있었다. 맡긴 사람의 이름과 날짜, 그리고 시계에 벽면 같은 것이 연필로 적혀 있었다. 태엽이 풀렸다든가 유리가 깨졌다든가 밤에만 선다든가 하는 시기였다. 글씨는 오래 눌러 쓴 사람의 걷답게 작고 반듯했다. 오래된 장부일수록 찾아가지 않은 줄이 많았다. 기사님은 그런 줄을 지우지 않고 끝에 작게 보관이라고만 적어 두었다. 보관된 시계들은 안쪽 선반에서 저희끼리 갔다. 기사님은 이따금 그 선반의 시계를 꺼내 유리를 닫고 도로 제자리에 올려두었다. 언젠가는 찾으러 온다고 시계가 가고 있으면 사람은 꼭 돌아온다고 했다. 밤에 문을 잠그고 나오면 그 선반 쪽의 소리가 가장 오래된 뒤를 따라왔다. 동네 노인들은 시계를 두고 이상한 말을 하곤 했다. 오래 찬 시계는 주인의 걸음을 배운다는 것이었다. 주인이 바쁘게 살면 시계도 마음이 급해서 앞서가고 주인이 알아놓으면 시계도 같이 처진다고들 했다. 기사님은 그런 말에 웃지도 않았고 아니라고 하지도 않았다. 다만 오래 찬 손목시계의 뚜껑을 열 때면 남의 방문을 여는 사람처럼 잠깐 뜸을 들였다. 실제로 단골들의 시계는 이상하게 주인을 닮아갔다. 늘 서두르는 정육점 아저씨의 시계는
한 달에 2분씩 앞서갔고 느긋한 한복집 할머니의 시계는 꼭 그만큼 늦었다. 기사님은 그것을 고장이라고 부르지 않고 버릇이라고 불렀다. 버릇은 고치는 게 아니라 맞춰주는 거라고 태엽을 감으며 말했다. 그래서 이 가게의 시계들은 저마다 조금씩 다른 시간을 살았다. 그 말들을 정말로 믿게 된 일이 하나 있다. 장마가 시작될 무렵 한 아주머니가 남자 손목 시계를 손수건에 싸서 들고 왔다. 시계는 새벽 4시 17분에 멈춰 있었다. 아주머니는 고치지 말고 그대로만 두어달라고 했다. 아버님이 떠난 시각이 꼭 그 시각이라고 시계가 먼저 알고 선 것 같다고 아주머니는 낮게 덧붙였다. 그사님은 뒷면을 열어보더니 태엽이 반이나 남아있다고 짧게 일렀다. 감긴 힘이 남았는데도 서버린 시계를 나는 그때 처음 보았다. 아주머니는 시계를 작은 유리 상자에 넣어서 갔고 기사님은 상자값을 받지 않았다. 가게 구석에는 문짝만한 괴종 시계가 하나 서 있었다. 장보 어디를 뒤져도 그 시계의 주인은 없었다. 오래된 나무 몸통에 흐린 유리문이 달렸고 노쇠로 된 추는 둥글고 묵직했다. 문을 열면 나무 안쪽에서 오래된 기름과 먼지 냄새가 희미하게 났다. 그 시계는 늘 5분이 늦었다. 기사님 솜씨면 한나절이면 맞출 수 있었을 텐데 한 번도 손을 대지 않았다. 아침의 태엽도 언제나 그 시계부터 감았다. 태엽을 감고 나면 잠시 서서 추가 고르게 도는 것을 지켜본 뒤에야 다음 시계로 갔다. 이유를 물었을 때 기사님은 이렇게만 말했다. 그건 그 시간이 맞는 시계다. 그 말의 뜻은 몇 해가 지난 뒤에야 들었다. 눈이 일찍 온 해 저녁, 손님이 끊긴 가게에서 기사님은 난로 위에 주전자를 올리며 이야기를 꺼냈다. 괴종시계는 기사님의 스승, 그러니까 이 가게를 처음 연 노인의 것이었다. 젊은 시절 스승의 아내가 장에 가려고 새벽같이 집을 나섰는데 저 시계가 5분 늦은 탓에 처차를 놓쳤다. 그날 그 차는 고개를 넘지 못했다. 스승은 그 뒤로 시계에 손을 대지 않았다. 맞는 시간보다 고마운 시간이 있다는 말만 남겼다고 했다. 스승이 세상을 뜬 뒤에도 시계는 가게에 남아서 5분 늦은 저만의 시간을 지켰다. 기사님은 주전자 김 너머로 저 시계가 서는 날에는 자기도 일을 접을 거라고 웃었다. 그 겨울부터 나는 문 닫는 시간을 괴종시계에 맞췄다. 6시가 되면 벽의 시계들이 조금씩 어긋난 박자로 저마다 시각을 알렸다. 빠른 시계가 먼저 울고 느린 시계가 뒤를 받고 소리는 골목에 저녁 속으로 포개졌다. 맨 마지막에 5분 늦은 그 시계가 혼자 울렸다. 기사님은 그 울림이 다 잦아들어야 셔터를 내렸다. 겨울에는 그 울림이 유리문에 어린 성의 너머로 한층 멀게 들렸다. 나는 그 순서가 좋았다. 하루가 2번에 나뉘어서 그만큼 천천히 저무는 것 같았기 때문이다. 기사님은 내가 30이 되던 해 겨울에 주무시듯 조용히 떠났다. 쌍을 치르느라
가게는 사흘을 비웠다. 벽시계들 태엽은 길어야 이틀을 넘기지 못한다. 돌아가면은 그 방이 처음으로 조용하겠구나 하고 골목을 걸으며 미리 마음을 눌러두었다. 문을 열었을 때 가게 안은 과연 고요했다. 그런데 구석에서 추가 흔들리는 낮은 소리 하나가 이어지고 있었다. 괴종시계는 가고 있었다. 여전히 정확하게 5분이 늦은 채였다. 나는 누가 감아두었을지 헤아리는 대신 멈춰선 시계들의 태엽을 하나씩 감았다. 방이 다시 그가는 빗소리로 차오르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그 가게를 이제는 내가 지킨다. 장부는 2권째가 되었고 보관 선반은 1칸이 늘었다. 단골들은 여전히 시계를 맡기고 어떤 시계는 여전히 주인을 기다린다. 아침이면 불을 켜기 전에 구석에 시계부터 감는다. 장부 끝에 보관이라고 적는 일도 이제 내 몫이 되었다. 한가한 낮에는 초침 소리가 겹치는 것을 듣다가 손님도 나도 꾸벅꾸벅 졸곤 한다. 저녁이 오면 세상보다 5분 늦게 문을 닫고 5분 늦게 골목을 걸어 나온다. 그 5분이 누구를 어디에서 비켜가게 하는지는 아무도 모르는 일이다. 오늘 밤도 시계들은 저희끼리 고른 숨으로 밤을 건너간다.